두 번째 동기부여 시간입니다. 오늘 뉴 오성 프론티어로 승급식을 진행하셨던 우리 박혜수 오성 프론티어님의 사랑하는 따님인데,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이미지가 좀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으냐라고 했는데, 많은 단어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그 유아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KOK 프론티어로 이제 아예 전업을 하셨다고. 겉모습은 굉장히 그 양갓집 교수인데 하는 취미 활동은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한, 뭐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바닷속에서 막 100km를 달려가고 이런 액티브한 취미 생활을 좋아하신다고.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거제도 불나방 김가영 삼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김가영 프론티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방송을 할 기회를 주신 정지모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무척 떨리는데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사진이에요. 여기는 1970년대부터 명성을 쌓아온 IT 기업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선이 무려 1억 3천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1억 3천이 연봉이 1억 3천이 못 된다면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정말 살벌한 도시죠. 그런데 다행히도 KOK를 시작한 우리는 충분히 실리콘밸리에서도 살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만났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으로 표지를 장식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도구를 만났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첫 방문이 아니에요. 정지모 프론티어님께서 위클리 강의 제의를 하셨는데, 위클리 방송 현장은 어떤 분위기인가 궁금해서 한번 참관해보고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무슨 운인지 그날은 처음으로 트로피를 수여하는 승급식 날이었었어요. 7성, 6성, 5성 프론티어님들의 승급식을 그 현장에서 보면서 그분들의 소감 한마디 한마디를 직접 듣고 열기를 느끼면서, 나도 저 자리에 서 있고 싶다. 나도 트로피 받고 싶다. 그리고 트로피 받으셨던 분들이 다 전부 다 무거워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 묵직한 무게를 느껴보고 싶다.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승급하신 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강의는 저렇게 성공한 분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많이 부족해. 라는 생각에 이제 강의를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김태율 프론티어님과 저희 엄마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승급하셨던 분들께서 다들 하셨던 말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잘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닌 자신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KOK를 알리고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트로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래, 나도 트로피 받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서 있고 싶다. 생각만 하지 말고 계속 KOK를 알리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값진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강의에 대한 용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KOK 프론티어님들에게 승급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성공을 앞둔 저의 이야기도 어쩌면 충분한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더 와닿는 경험으로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방송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KOK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드리면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해왔었어요. 위에서 자꾸 쿵쿵거리네요. 건물이 배고픈가 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면서 큰 보람도 느끼고 또 나름 만족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유치원 환경도 되게 괜찮았고 교사에 대한 복지도 꽤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만족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저한테는 3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셋째까지는 연년생이에요. 제가 동생들보다 먼저 사회에 뛰어들어서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고 또 제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했었는데 저보다 늦게 사회에 뛰어든 동생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제 월급을 뛰어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동생들은 요리, 미용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받아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열심히 뼈가 빠져라,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해도 정해진 월급만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였던 거죠. 그 월급쟁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왜 자꾸 왜 내가 정해진 월급만 받고 일을 하는데 굳이 열심히 이곳에 이 몸 다 바쳐서?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한테 너희 너무 부럽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고 싶어 라고 항상 말해왔었어요. 제 남동생이 헤어 디자이너인데 원래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좀 열정 있는 이미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출근을 새벽부터 해서 미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많이 놀랬죠. 얘가 왜?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굳이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 미용 연습을 하니? 직장은 원래 정시에 출근해서 칼퇴가 정석이 아니니? 하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마냥 미용이 재밌었대요. 그래서 공부와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머리 스타일이 점점 좋아지고 자기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그게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현타가 왔죠. 아, 나는 그럴 일 없겠구나. 나는 그런 기분 느낄 일 없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평소보다 좀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 돌본다고 해서 제 월급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이때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지금 저희 KOK 플랫폼의 프로토콜 경제 이 부분이죠. 아마 다른 직장인 분들도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안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년을 더 일을 하다가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직장을 그만두기 2년 전까지는 너무 힘든 일상을 이제 반복됐었어요. 유치원 버스 안에서 아이들 다 태우고 이제 유치원 돌아가는데 버스 안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공황약을 먹다가 이게 적응을 못해서 계속 정신도 잘 못 차리고 또는 교실 구석에 가서 막 혼자 울고 그렇게 이제 꾸역꾸역 직장 생활을 이어오다가 한 2020년 5월쯤 저희 엄마가 어디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해주셔도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왠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 안 가고 잘못된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하라고 하셔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내 돈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왜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냐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죠. 제가 유치원에서 9년 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받은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2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모아놨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집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해야 하니까요. 이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금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 저는 엄마를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KOK 얘기를 꺼내면 대충 얼머부리고 유튜브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재미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냥 바로 꺼버리고 저는 BTS 영상만 보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렇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저에게 회사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2020년 5월 26일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더 멘붕이 왔어요. 가입을 하고 나서 어플을 보니까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 회사라고 했는데 디지털 컨텐츠는 하나도 없고 지갑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상화폐 지갑이요. 저는 주식도 코인도 네트워크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꼬박꼬박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상 나오는 걸로 원금은 찾자라는 생각에 이제 확신이 없던 회사는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입을 꼭 하고 조용히 채굴 보상만 받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꼬박꼬박 보상이 나오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엄마가 보내주셔도 절대 보지 않았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KOK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앞서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가지고 주변에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뜯어말리는 거예요. 마침 친언니처럼 지냈던 분은 제 등짝을 때리면서 이거 잘못된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이게 잘못된 건가? 당장 그만둬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과 그동안 제가 열심히 벌어온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한테 이거 그만둬야겠다고 되게 괴롭혔었어요. 그치만 엄마는 그런 저를 데리고 창원이랑 양산, 스터디에 가서 강의를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스터디를 듣는 거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현장의 열기, 그리고 강사진분들의 생생한 설명,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가 지금보다 좀 더 완화된다면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스터디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OK를 만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앞서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아닌 수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소개를 들은 사람들은 수익 재원과 같은 이러한 민감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버버거리면서 그냥 얼머부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 진솔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몸소 느끼고 정말 새벽까지 강의하시는 분들의 말을 진짜 한마디 한마디 다 적었었어요. 타이핑 다 치고 제 걸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지금처럼 많은 자료와 강의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상위 프론티어 분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 KOK를 시작하시거나 또 소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회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상위 프론티어 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상위 프론티어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됐어요. KOK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울면서 직장 생활을 꾸역꾸역 다녔겠죠. 퇴사를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저는 주변에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소개가 이루어지니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미팅을 해서 큰 돈을 큰 돈이 아니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람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지금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 시기들인데요. 그 친구들은 지금은 사회생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잖아요. 신랑들 월급이 반토막 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KOK를 시작해서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는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 등을 말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랑 편지 같은 이런 것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도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즐겼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팅을 해서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또 서로 복돋아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늘어나고 제가 즐기면서 이 일을 하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주 큰 기여를 하셨던 저희 엄마에게 지난 7월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벤츠 한 대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9월에도 집도 마련했어요. 퇴사를 제가 유치원에서 9년 동안 일해도 벤츠나 집을 살 수 없었는데 KOK를 1년 6개월에서 집과 벤츠를 샀다. 이건 KOK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 또 그만큼 여러 곳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었고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물 좀 마시고. 편하게 드십시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대가도 불어났다고 했었죠. 이제는 슬럼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부산, 기장, 창원, 서울 등을 오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슬럼프가 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등급에 대한 목표를 잡고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산하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인 모습에 좀 속상했었어요. 그렇다고 막 조바심도 나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빨리 소개해 알려라고 재촉하기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혼자서 소가리를 좀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초기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두텁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처럼 마냥 눈치만 보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경험을 되살려서 그래 지금 투자하신 분들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키워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기사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잘못된 회사도 아니며 우리는 당당해야 한다 라고 마인드를 갖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소개를 할까 말까 막 조바심 낼 때도 응원하면서 옆에 항상 있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용기를 내고 든든한 백이 옆에 있어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를 알리고 좋은 결과를 이뤄냈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KOK 프론티어 분들 중에서 주변에는 알리고 싶지만 막상 실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먼저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획을 세워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산하 유저는 많은데 아직도 삼성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그때 속상해하고 등급을 포기하거나 또는 산하분들을 막 재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하분들과 자주 만나시거나 또는 연락을 계속 하세요. 꼭 KOK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제 미팅 장소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보고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준비를 해놔요. 사람들이 90이 긍정, 10이 부정이라고 했을 때 90의 긍정이라는 거는 보지도 않고 10의 부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고 또 왜곡된 내용이나 잘못된 기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는 것,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지금 회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방 KOK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요. KOK 도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또는 늦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돈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제대로 알게 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성공을 앞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올바른 선택이에요. 성공에 있어서 수저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들어보셨죠? 저희 아빠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었고요. 자식은 4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면서 사셨겠어요. 그리고 저 대학 갈 때도요. 가정 형평상 원치 않는 대학에 원치 않는 학과에 갔어요. 물론 거기 가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도 하기 전에 괜찮은 유치원에 취업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봉급쟁이 하면서 결코 할 수 없었던 엄마한테 벤츠 선물해주기, 내 집 마련하기,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는 이 KOK를 만나게 되어서예요.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선택을 갖느냐에 따라 본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잣대가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제 경험을 잘난 척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OK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